한국의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전 세계 항공산업의 공식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며 특히 KF-21 보라매가 본격적인 병렬 양산 체계를 가동한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KF-21은 연간 7대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고 이런 수치는 전문가들조차 크게 의심하지 않을 만큼 당연한 기준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에 공개된 실제 생산 현황은 모든 기존 예측을 무너뜨렸고 그 충격은 한국 내부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폭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와 유럽 항공산업 분석기관들은 한국이 공개한 내부 자료를 접한 뒤 즉각 헤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생산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이라는 단일 기종이 아니라 한국이 구축한 생산 철학 전체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남 사천에 위치한 대형 조립동에서는 무려 24대의 KF-21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양적인 증가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F-35 생산 라인조차 초기 양산 단계에서 연간 30대 수준을 유지하는 데만 10년이 걸렸다는 점을 떠올리면 한국의 속도는 사실상 기존 항공산업 질서를 재정의한 셈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놀란 지점은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가 가능해진 배경이었습니다. KF-21의 생산은 단순히 조립 라인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조 공정을 병렬로 나누고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부품과 조립 절차를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연결해 시간 자체를 줄여버린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기체는 3차원 데이터 기반으로 미리 가상 조립을 거치며 실제 조립 과정에서는 오차 범위가 0.03mm 이하로 자동 보정됩니다. 이는 항공산업 강국인 보잉과 에어버스도 완전 구현하지 못한 단계이며 전 세계 항공산업에서 사실상 처음 등장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싱크탱크들은 한국이 더 이상 조립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공정 혁신의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군사분석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구축한 생산 시스템을 미국이 참고해야 할 새로운 모델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KF-21 생산 라인은 기존 항공산업의 직렬 조립을 완전히 거부하고 모든 공정을 독립된 셀로 나누어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체, 날개, 엔진, 항전 장비, 무장 시스템이 각각 별도로 조립되지만 모든 데이터는 하나의 서버로 실시간 통합되고 조립 동기화 역시 초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뿐 아니라 품질의 균일도였습니다. 현재 조립 중인 24기체의 공차 편차는 평균 0.0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기체든 거의 복제된 수준의 동일함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F-35가 초기 양산 단계에서 품질 문제로 약 6%의 불량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품질 안정성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보고 전투기 대량 생산의 시대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한국의 생산 철학에서 가장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더 빨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시간을 압축하는 방식이며 AI가 조립 공정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람이 공정을 따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에 맞춰 작업자가 배치되는 방식으로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이미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정밀 자동화 노하우를 전투기 조립에 얹었고 이 결합이 지금의 24대 병렬 양산 체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세계의 관심은 즉시 한국의 다음 목표로 향했습니다. 폴란드가 FA-50을 통해 이미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확인한 만큼 이번 KF-21 병렬 양산 공개 이후 유럽 내 공동 생산 참여 의사를 빠르게 표명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라팔과 스웨덴의 그리펜이 양분하던 중형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 정면으로 돌파하는 순간이 현실화된 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정도 속도로 양산 체계를 확장할 경우 단순한 전투기 수출국을 넘어 새로운 항공산업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자리합니다. 바로 24대의 KF-21이 동시에 조립되는 라인이 실제 가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공장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 제조 철학 자체가 역전되는 장면이었으며 미국까지 충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로 전 세계의 시선을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KF-21의 병렬 양산 체계는 단순히 더 빠른 생산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의 시간과 효율을 동시에 장악한 한국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KF-21 병렬 양산 체계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핵심 요소는 AI와 디지털 트윈을 중심으로 한 한국식 제조 혁신이 실제 전투기 생산 공정에 완전히 적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급 장비 도입이나 일부 공정의 자동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 전체가 데이터로 묶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체계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이유는 한국이 이런 구조를 전투기라는 가장 복잡한 항공 플랫폼에 직접 적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KF-21의 생산 라인에서는 300만 개가 넘는 부품이 하나의 디지털 트윈 서버에 연결됩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부품의 형태와 위치를 3차원으로 재현해 조립 이전 단계에서 이미 가상 검증을 끝내고 실제 조립 단계에서는 오차가 자동으로 보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항공 제조사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일부 공정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전체 조립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기체 간 데이터가 동시에 동기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항공 제조사들이 오랫동안 시도만 하고 실현하지 못한 영역이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적용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사람이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AI가 0.1초 단위로 감지해 즉시 경고를 보내거나 자동 조정하는 기능도 해외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항공산업에서는 오류 감지가 수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오류가 발견될 경우 조립 라인 전체가 멈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KF-21 라인은 각 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모든 데이터가 통합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특정 부품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해도 전체 흐름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AI가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구역만 조정한 뒤 전체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한국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정밀 자동화 기술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사용되는 나노 단위 정밀 제어 기술, 조선업에서 발전한 모듈 블록 공법, 자동차 산업에서 정착한 고속 조립 공정이 모두 KF-21 생산 라인에 녹아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단순히 항공기 조립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 산업에서 구축한 강점을 전투기 생산 구조에 그대로 옮겨온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즉, 항공산업만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의 노하우가 한 라인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조립 노동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 전투기 조립은 기술자의 수작업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그 때문에 생산 속도와 품질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KF-21 라인에서는 자동화율이 78%를 넘어서며 전투기 제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기계 협업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하던 작업 중 상당 부분이 AI와 로봇, 팔, 그리고 자동화 셀로 대체되었고 작업자의 역할은 조립자가 아니라 공정관리자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는 생산 속도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품질 균일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립 라인은 각 셀이 서로 완전히 독립되면서도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직렬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직렬 공정에서는 특정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뒤 단계가 모두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KF-21 병렬 구조에서는 동체 제작, 날개 조립, 항전 장비 설치, 엔진 라인업 작업이 각각 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각각의 작업 이력과 조립 데이터는 하나의 서버에서 통합되기 때문에 어느 단계든 실시간으로 상태를 서로 공유하며 필요한 보정값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구조는 기존 항공 제조사는 물론 미국 군수 산업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혁신은 단순히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기체가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한국이 24대의 기체를 동시에 제작하면서도 공차 편차를 극도로 낮게 유지하는 이유를 바로 이 데이터 기반 통합 시스템에서 찾고 있습니다. 결국 KF-21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전투기를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전투기를 정확하게 많이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점이 한국이 세계 항공산업을 뒤흔든 진짜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외신들은 한국이 전투기 조립을 단순한 산업활동이 아니라 국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는 융합기술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KF-21 라인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와 생산 알고리즘은 향후 무인 전투기, 전자전 플랫폼, 차세대 수직 이착륙 항공기 등 다른 국산 항공기 개발에도 확장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이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됩니다. 즉 KF-21 병렬 양산 체계는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항공기술의 기반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KF-21 병렬 양산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해외 정부와 군사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국방분석가들은 한국의 생산 속도와 공정 안정성이 기존 항공산업 질서를 뒤흔들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즉각 보고서를 갱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폴란드였습니다. 이미 FA-50 도입을 통해 한국산 항공 플랫폼의 신뢰성과 정비 효율을 경험했던 폴란드는 KF-21 병렬 조립 시스템의 실체가 공개되자마자 공동 생산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매 협상이 아니라 유럽 내 KF-21 조립 기지를 한국과 함께 만들겠다는 전략적 제안으로 발전했습니다. 유럽의 전략 보고서들은 한국이 유럽 전투기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형 전투기 분야는 프랑스의 라팔과 스웨덴의 그리펜이 나누어 가진 시장이었고 유럽 내부에서는 자체 개발 제품을 우선 도입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KF-21이 24대 병렬 양산이라는 전례 없는 속도로 양산 체계를 완성하자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저비용 고성능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일부 유럽 군사 싱크탱크는 KF-21의 개발 속도와 생산 구조가 기존 유럽 항공산업이 따라잡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향후 유럽 시장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특히 F-35 생산 라인을 분석해온 군수 전문가들은 한국이 10년 동안 조정하며 구축한 미국식 생산 속도를 단 1년 만에 넘어서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일부 전직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에도 없는 양산 효율을 한국이 구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며 이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제조 패러다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직렬 중심 생산 구조를 고수해왔고 이를 완전히 병렬형으로 전환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반응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이미 FA-50을 운용하며 실전에서 그 성능을 체감한 국가로 이번 KF-21 병렬 양산 체계 소식이 공개되자 추가 도입과 장기적 전력 전환 모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압박을 받아온 만큼 더 강력하고 현대적인 전투기 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FA-50에서 KF-21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또한 한국의 양산 기술력과 공정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기존 러시아제 혹은 미국제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후보로 KF-21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산 기체의 유지비 증가와 정비 부품 확보 어려움으로 새로운 플랫폼 도입 필요성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경제성과 성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F-16 노후 기체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후보군 중 한국산 플랫폼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수년간 한국 방산 기술력의 발전을 주시해온 국가들로 KF-21 병렬 양산 시스템이 공개되자 도입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고온 기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플랫폼을 선호하는데 한국의 항공기 설계는 정비 간소화와 운용 효율성이 뛰어나 이런 조건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병렬 양산 가동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국제정치와 전력 균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지정학적 영향력에서 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고속 확장할 수 있는 나라로 떠오른 것은 중견국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의 병렬 양산 시스템은 단순한 생산 기술을 넘어서 국제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요소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잘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생산체계가 안정적이며 확장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전투기 개발과 양산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전 세계 항공시장 경쟁 구도를 다시 쓰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KF-21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통합한다는 소식이 공개되자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제기한 질문은 왜 한국이 이 시점에서
블록1부터 이런 무장을 적용하려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형 전투기의 무장 통합은 기체 안정성 검증과 레이더 통합 이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타우러스처럼 고관통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초기 블록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존 항공산업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통념을 깨고 블록1 단계부터 타우러스 통합 절차를 과감히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의 진짜 배경이 알려지자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기술적 독립을 현실로 만든 국가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선 타우러스 통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과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 사이의 기술 협력이 이미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F-15K용 타우러스 개발 당시 독일 측은 대량 생산 계약이 이어지지 않아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필요로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KF-21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자 독일 측은 동남아와 중동 시장을 함께 공략할 전략적 제휴를 한국에 제안했고, 한국은 이를 수용하며 조기 통합 테스트 계획을 앞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번 조기 통합은 단순한 무장 탑재가 아니라 양국 간 산업협력의 장기 계획이 현실화된 결과였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우러스 통합은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전투기 인티그레이션은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장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항전 장비와 데이터 링크, 사격 제어, 소프트웨어, 전파 방출 패턴까지 전투기 전체 시스템에 맞게 통합하는 고난도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자 무장 통합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FA-50에 특정 미사일을 통합할 때 미국의 승인과 기술 검증이 필수였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KF-21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체는 설계 단계부터 독자 무장 통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타우러스와 같은 고정밀 무기를 연동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타우러스 통합을 위해 기존 블록2 이후에 계획되어 있던 절차를 대폭 앞당겼고,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 기반 검증으로 테스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일부 해외 업체들은 블록1에는 타우러스를 절대 달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지만, 한국팀은 이미 테스트한 사격과 실탄 통합 소프트웨어 연동을 상당 부분 완료한 상태에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해 오히려 해외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타우러스를 탑재할 경우 KF-21이 얻게 되는 전략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텔스 구조의 침투 능력과 높은 관통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입니다. 지하 시설이나 고강도 목표물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핵심 시설, 억제력 확보와 초기 타격 능력 강화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우러스를 안정적으로 운용한 F-15K 사례가 이미 실전적으로 검증된 만큼 KF-21이 이를 빠르게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형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인 철룡의 개발 소식은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철룡은 기존 타우러스보다 소형이지만 핵심 기술은 거의 동일하고 경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전력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며, 특히 조종 인프라가 제한적이거나 정비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됩니다. 필리핀은 이미 FA-50 전력을 운영하며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KF-21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고, 철룡을 활용한 장거리 억제 전력 구성이 필리핀의 전략적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주변국 군사 전문가들은 타우러스와 철룡 같은 장거리 공대지 무기 통합이 한국의 항공 무장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의 승인 없이도 자체 기술로 무장 통합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조립 기술의 발전을 넘어 무기체계 독립에 가까운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경쟁으로 지역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 자립을 보여주는 것은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중요한 파급력을 가지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결국 KF-21과 타우러스의 조기 통합은 한국 방산 기술이 단순히 빠르게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주도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투기 제작 속도만이 아니라 무장 통합 능력에서도 한국이 새 기준을 세우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KF-21의 전력화 범위와 확장 가능성 역시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 개발이 가속화되고 타우러스 통합까지 앞당겨지자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한국산 전투기를 실제 전력 옵션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지정학적 압박과 제한된 방위 예산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제 혹은 유럽제 전투기는 가격이 높고 정비 비용이 과중하며 부품 조달까지 복잡해 운용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한국산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고성능을 제공하고 정비와 훈련 체계까지 일괄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 모델을 갖추고 있어 중견국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부상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FA-51 실전에서 운용하며 성능과 효율성을 체감한 대표 국가로 KF-21 도입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필리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공중전 능력이 아니라 장거리 억제력이었습니다. KF-21이 블로건부터 타우러스를 운용할 수 있다면 필리핀 공군은 근접 공중전뿐만 아니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게 되며 이는 전력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 됩니다. 필리핀 내부 보고서에서는 FA-50의 천룡을 통합해 중거리 억제력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KF-21로 전환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제 전투기 유지비 증가와 부품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새로운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KF-21은 높은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충족시키는 드문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수년간 공동개발 모델 도입을 논의했음에도 현실적 제약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독자 개발에 성공한 한국산 플랫폼은 말레이시아에게 안정적인 대안으로 작용합니다. 태국 역시 노후한 F-16 기체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전투기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고 정비 효율성, 부품 조달, 용이성, 도입 속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KF-21 병렬 생산체계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 국가는 광활한 영토와 고온 환경에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모델을 찾고 있으며 KF-21은 내구성과 정비 효율을 모두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대형 기체 기반의 공중 우세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중동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이 국제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경쟁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각국이 관심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투기 제작과 무장 통합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개발과 생산을 모두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더욱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이 점이 바로 중견국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선호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고, 이는 단순한 군사장비 거래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을 새로운 위협이 아닌 협력의 기회로 평가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 직렬 조립 체계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병렬 양산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부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역시 자체 개발 플랫폼은 비용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대안적 모델로 부상하는 것은 오히려 유럽의 공군 전력 다변화를 돕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의 발전은 단순한 항공산업의 기술적 진보를 넘어 지정학적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견국들은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통해 기존 강대국 중심의 무기종속 구조에서 벗어나보다 자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국제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병렬 양산 체계와 무장 통합 능력은 단순히 한 기체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적 독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적 기반이 된 것입니다. 결국 KF-21의 국제적 영향력은 생산 속도와 무장 성능을 넘어 각국의 국방정책과 외교적 선택지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단순한 수출 품목을 넘어서 글로벌 군사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은 무기기술의 독립을 상징하며 동시에 미래 항공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